서울대 대학생들이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교수직 퇴출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조국이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는 이야기로 지속적으로 서울대 교수직에 떠나 있을 것이 확실해지면서 조국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대해서 대학생들 사이에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저 광화문뉴스가 알아본 결과 서울대 대학생들이 이러한 비판의 글을 지속해서 올리는 이유는 지난 2년간 조국의 행태에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조국의 내로남불형 인간이라는 측면에서도 서울대 학생들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대한민국 최고 인류의 대학이라고 불리는 서울대학교에 학교도 법학과 학생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교수를 까내리는 데는 분명 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번 동영상 후반부에 이야기를 해드리고 일단 서울 대학생들이 조국을 싫어하는 가장 가벼운 이유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국은 2008년 서울대 동료 교수가 공천을 받아 교수직 휴직을 신청하자 교수 한 명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4명의 교수가 안식년을 반납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1년에 4명의 교수가 안식년을 반납한다고 이야기했던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면서 이미 서울대 교수직을 2년 넘게 휴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문제는 이러한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추가로 휴직을 하게 된다면 무려 16명의 교수에게 안식년을 반납하게 만드는 것이니 말입니다. 남이 싫은 건 타 교수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동이지만 자신이 싫은 건 나라를 위한 일이니 괜찮다, 이런 논리죠. 이러한 상황이니 당연히 조국의 정치활동에 논란이 지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조국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지지 대선 운동이 논란이 되자 지금은 안식년 기간이라 학생들 강의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변명하였고, 추가로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될 때에는 서울대 휴직을 신청하겠다며 시간 끌기를 하였습니다. 과연 이번 법무부 장관 임명이 된다면 또 어떠한 변명으로 저희를 놀라게 해줄지.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문재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조국 본인이 원하는 것인데요. 지난 6월 26일 조국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나는 입법부형 인간이 아니라 행정부형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몫을 제대로 하면 좋은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조국, 입법부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행정부형, 즉 법무부 장관을 하고 싶다 밝힌 것이죠. 조국이 이야기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몫을 제대로 하면 좋은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니 원래 본인의 자리인 서울대 교수직은 어디다 갖다 팔아먹으신 건지, 이번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서울대에 복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던 그가 5월 초 자신의 지인들에게 내년 총선에서 최소한 여당의 공동 선대위원장은 해야 될 것이라고 자리 욕심을 내비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험도 이런 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민정수석 하다 장관 자리 차지하고 다 하고 나면 서울대 교수로 복직하겠다. 조국 본인의 자리는 도대체 어디인지, 언제부터 서울대 교수직이 보험 정도로 쓰이는 자리가 된 것인지. 차,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진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가문뉴스는 2018년 10월경 일어났던 사례가 불현듯 떠올랐는데요. 당시 사건을 확인해보면 조국이 2018년 10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 장충기에 안부 문자 보냈던 현직 고위 판사가 사법농단 수사 검찰을 공개 저격했다는 제목의 인터넷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 예컨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호형 비판 등 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정리해드리자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감민구 판사가 검찰의 밤샘 조사 관행은 무리한 수사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조국은 감민구 판사가 검찰에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냐면서 판사 본인은 고위직 인사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민구 판사가 삼성 인사에게 보냈다는 문자가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길래 조국이 이렇게 물어뜯고 있는지 직접 찾아봤습니다. 자, 문제가 된다는 첫 번째 문자. 장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마트 장을 보는데 삼성페이가 정책상 막혀있답니다. 뿌리가 같았던 이마트가 이러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두 번째 문자. 모자라고 부족한 제가 언감생심 대법관 예비 후보 라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사 다 시절 인연이라는 것이 있는 듯합니다. 이는 모두 저의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입니다. 세 번째 문자. 최종 보고를 받은 바 진보 측 대변하는 땡땡땡 대한변협 회장이 거품 물고 저를 비토하여 2시간 이상 경론 벌이다가 저와 진보 측 땡땡땡 변호사 패키지로 같이 낙마시키는 걸로 봉합되었다 하니 제가 이 사회에서 안티가 있다는 현실을 다 시절 연인으로 숙명으로 받으려 합니다. 네 번째 문자. 잘 계시죠? 인도 사업장가 있는 제 막둥이 동생이 김 사장의 억압 분위기를 더 이상 못 견디어 이달 중이나 인수인계 되는 대로 사직하라 했습니다. 아직도 벙커집 리더십으로 부하를 통솔하는 김 사장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진 신세는 가슴에 새깁니다. 자, 여기까지 감민구 판사가 장충기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위 문자를 보고 조국이 도대체 어떤 것을 걸고 넘어지는지 아시겠나요? 저 과문뉴스는 잘 모르겠는데요. 조국은 마치 강민구 판사와 고위 인사인 장충기가 재판에 관하여 어떤 계략을 펼쳤다는 듯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일개 개인이 SNS에 올린 거라면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무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SNS에 공유를 했다면 자신의 권력과 직위를 이용한 페이크 뉴스를 퍼뜨리신 거 아닌가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자를 빌미삼아 마치 무슨 계략이 있다는 듯이 SNS에 올린 것은 권력의 맛에 심취해서 또는 본인의 주장에 여론 죽이기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심지어 해당 내용은 조국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과 상반되는 말바꾸기였는데요. 강민구 판사의 검찰의 밤샘 조사는 무리한 조사이다라는 내용, 조국 본인이 낸 책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밤샘 조사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본인을 추종하는 검찰이 밤샘 조사하는 건 되고 본인과 반대 세력의 검찰이 밤샘 조사하는 건 문제가 있다. 뭐 이건가요? 역시 사람의 본색은 지우지 못하는 건가 봅니다. 내로남불형 인간의 본 모습. 이러한 사태가 지속해서 논란이 되자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윤모 판사는 동료 법관들에게 내부 이메일을 작성하여 조국을 정면으로 비판해 나섰습니다. 윤 판사는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서 사법부 독립보장이라는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도 아닌 민정수석이 대통령인 것 마냥 사법부에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여 조국에게 물을 먹였는데요. 이러한 글로 인하여 여론은 청와대 고위 인사가 현직 판사를 대놓고 비난하는 행위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이며 청와대 비서실의 일개 수석 비서관이 헌법적 근거도 없이 마치 선출된 공직자처럼 사법부에 대해 이래저래 비판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 남용이라는 이야기가 지속해서 나왔습니다. 이러니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이 조국 아웃을 외치고 있는 거겠죠. 이러한 교수에게 그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조국이 과연 왜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감이 조금 잡히지 않으시나요?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직무관찰, 대통령 친인척 감찰이 주된 업무이다 보니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망각하고 완장을 찬 듯 여기저기 나서지 못하니 법무부 장관 자리 차지해서 휘젓고 다니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벌써부터 온갖 사법부 적폐 비리가 걱정이 앞서는 광화문뉴스입니다. 오늘의 영상 한마디. 조국 아웃. 싫으면 조국 패싱도 괜찮은 듯. 광화문뉴스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기로 그렇게 되는데 그때부터 애들이 좌절하면은 우리 주인공 보면 안녕. 저희 희망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희망의 상징인데요. 희망을 봤습니다. 다음번 집회는 47,000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좀 입시 제도가 공정해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한 5대5 정도로 해서 정시가 구간이 명관이라고 정시가 제일 깨끗하거든요. 아니 수능 딱 봐서 점수 딱 나란히 시켜가지고 뭐 조금 이제 보완할 거 원수 면접 보고 그다음 학생부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통일되면 별로 불공정하게 안 되잖아요. 그거. 그래서 좀 사회 한 조국 교수님의 그런 어떤 불합리함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나아가서 좀 교육 제도를 좀 흡파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사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기주 선배님 아주 재치있고 재미있는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 마지막 구호 한번 외쳐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내문에 적혀있는 마지막 구호를 저희 김남희 주자가 선창하면 합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구호는 납득 불가 장학수에 지금 당장 반환하라입니다. 납득 불가 장학수에 지금 당장 반환하라! 납득 불가 장학수에 지금 당장 반환하라! 납득 불가 납득 불가 장학수에 지금 당장 반환하라! 납득 불가 장학수에 지금 당장 반환하라! 네, 감사합니다. 저희 뜨거운 얘기는 잠깐은 시키는 기회를 갖고자 잠시 쉬어가는 타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저희 촛불 집회 왔을 때 빼먹을 수 없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있습니다죠? 네,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 한번 플래시라이트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걸 조금 더 촛불보다 밝게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을 찍고 싶은 욕구가 강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핸드폰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함께 흔들면서 집회하면 빼먹을 수 없는 곡이죠. 촛불 하나를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모두가 가지 못한
많은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 위해 힘을 봅니다. 힘내라. 우리 이렇게 하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고생 아무것도 고만한 것 내가 나스를 더 사이로 내게 죽어 끝없이 기근해야 해도 원하 듣는 거 그런 내가 받아가는 거 속에 나 그 마치 그대로 잘못됐지 그냥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해 나같이 끝까지 하나 내 동네 여러분 저희 사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계단뿐만 아니라 학생회관 난관과 계단, 프레스 뒤쪽에도 많은 서울대학교 학생과 졸업생분들이 현재 집회를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표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경작부에 재학 중인 18학번 이성민입니다. 저는 2016년의 겨울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라는 우리의 시대 정신이 무너졌던 그 겨울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게 나라냐? 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광화문 광장에 모인 그날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치, 민주주의라는 시대 정신의 가치를 저격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우리의 헌법 정신을 제천명한 그날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내세운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그 말은 대학생이 되어 사회로 나아가는 저에게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한마디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했으며 지금도 이 바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 교수님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지금까지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며 저는 참담함의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기대가 설마가 되고 설마가 더목감으로 바뀌었으며 이제 그 더목감은 무력함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떨리네요. 잠깐만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중 사실이 아닌 것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가짜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혹들이 왜 한결같이 조국 교수님이 과거에 했던 수많은 쓴소리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까? 왜 이 의혹들이 해소되기는커녕 하루가 다르게 눈더미처럼 돌아가고 있으며 그 의혹들은 마치 하나의 퍼즐 속 조각들처럼 쌓아져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진보라면 상대 진영에게 들이댔던 그 엄격한 검증의 잣대를 스스로에게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진짜 진보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엄격한 잣대 속에서 조국 교수님은 아직도 적격한 장관 후보이십니까? 아니에요. 내로남불 표리부동이라는 주변 지인들의 비판에 저는 이제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팔은 안으로 붙기 마련입니다. 진보 지식인 중 한 명인 조국 교수님의 책이 제 책장에 아직도 버젓이 꽂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